지난 9월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CTS 뉴스는 신임 총회장들을 초청해서 교단 현황과 함께 임기 중 주요 계획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신임 총회장인 문수석 총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취임 소감이 듣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취임 소감은 한국 교회와 우리 총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회장님께서 취임사에서 기본에 충실한 총회를 강조하셨거든요. 이 기본에 충실하다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초를 잘 놓자는 이야기인데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이 기초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뭐 기술을 쌓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또 뭐 공부도 그렇잖아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기초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집을 건축하는 것도 기초가 안 돼 있는 건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기초, 기본에 좀 충실하면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기초,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기본에 충실한 이런 자세로 앞으로 이제 임기 중에 어떤 계획들, 주요 계획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기초에 이제 충실하면서 이제 기초에 충실하다는 걸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기초가 잘 다져지고 그 토대 위에 이제 교단의 현안을 또 해 나가고 하면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초를 튼튼히 해서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하면 미래를 잘 열어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미래지향적인 것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교단은 이제 상비부라는 상비부가 있습니다. 상비부 활동이 원활하게 잘 되어져야 총회가 잘 이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비부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을 위해서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연구를 하고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상비부 조직을 좀 새롭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좀 이제 총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어가지고 그게 채택이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진지하게 또 우리가 토론을 하고 해 나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행정서식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노예로부터 뭐 행정서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행정서식들이 좀 잘 정리가 되면 총회가 나아가는데 힘들지 않죠. 그러나 그게 뭐 여러 갈래로 있으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그걸 했는데 올해 한 해 더 연구해가지고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총회 차원의 전략이나 계획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와 이단 같은 이제 반성경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총회 차원에서 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제 동성애 문제는 이제 반성경적이잖아요. 반성경적이고 동성애 문제는 우리가 이제 총회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성애 저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하면 저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동성애의 피해 앞으로 동성애가 확산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세미나를 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집회도 열고 네. 동성애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일들을 좀 이루어서 네. 반성경적인 일에는 모든 교단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에 네, 대해서도 네. 좀 말씀을 이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예. 이단 이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예. 우리 교단을 보호하고 넓게는 이제 이단으로부터 한국 교회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네, 네. 왜 이것이 이단인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이제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이단 대책위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요. 예.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제 합신교단이 이단에 대해서 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합신이 맨날 이단만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비칠 오해의 소재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떤 이단이다 정지하기보다는 이제 바르게 네. 이제 나아가야 되니까 그 발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총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이단 대책위원회가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죄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 마음을 품고 예. 함께 달려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네.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동성애 이단 문제 어떻게 하실 건지도 들어봤는데 네, 네. 이번에는 네. 그 한국 교회가 또 직면한 문제 중에 미자립 교회가 많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균형 잡힌 어떤 그 교회 이런 네.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좀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예,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서 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이죠. 예, 저도 32년 전 이제 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작은 교회의 서러움, 작은 교회의 아픔, 네. 그걸 고스란히 제 속에도 있죠.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 이건 교단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농어촌 교회들도 있죠. 도시에서 개척하는 교회들도 있죠. 우리 농어촌 교회들이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지탱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사실은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작은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 이제 개척을 해보면 이제 교인들이 와가지고 믿음 생활 하다가 이제 자녀가 자라요. 자녀가 자라면 이제 작은 교회니까 또래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들은 좀 또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제 교회들로 네.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큰 교회들이 성장한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된다. 네. 그 섬기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 예. 그래서 저희 교단은 작은 교회 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수련회도 하고 예, 예. 서로 공유도 하고 그 다음에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부분은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돕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이번 총회에서 자세하게 논의한 사안 중 하나가 목회자 이중직이었거든요. 네네. 이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합신총회 입장이라든지 지원책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중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그 단어 자체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목회 소명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목회를 하는데 그 이중직이라는 문제도 출발은 작은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예, 그렇죠. 목회자 최저 생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생계가 안 되니까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예. 그게 전부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저는 이중직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교단은 겸직, 아, 겸직. 예, 예. 겸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건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회자 제자 생활을 이제 그게 되면 네. 뭐 겸직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목회만 전념할 맞습니다. 건데 예.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나눔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총회가 노회에다가 좀 우리 나누자. 예. 나눠야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래가지고는 이 문제가 어렵죠. 해결될 수 있는 예.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 교회, 성장한 교회들이 나누는 일, 좀 베풀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강조를 해서 예.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세대 문제인데요. 네, 다음 예. 세대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 네. 활성화시킬 만한 어떤 교단 차원의 방안이 있다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주일학교가 감소하는 것은 지금 뭐 결혼도 적게 하고 예. 자녀들도 거의 뭐 지금 우리나라가 최저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 자녀 수, 남녀 예, 수가. 예,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일학교 애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직면에 있는데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지금 이 속에서 우리 교단이 해야 될 것은 이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는 정예부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가를 좀 개편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교회만 우리 애들을 맡길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주일학교 교육에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예. 부모 교사, 부모 자체가 교사가 되어져서 함께 교회와 더불어서 이루어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예부대를 만들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단은 지금 목회자 자녀 수련회를 매년 합니다. 네. 사실 목회자 자녀들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련을 하면서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또 되겠다. 그런 싶은 생각에서 목회자 자녀 수련회도 해오고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도 하고 청년 대학 연합 수련회도 하고 이런 이제 방안들을 가지고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대담이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네. 총 회장님, 교회 사명이라면 예.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선교. 네. 네. 그래서 세계 선교에 대한 총 회장님의 음.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선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준 것이 지상명령의 선교인데 그건 우리 합신교단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우리 합신교단은 42개국에 215가정이 4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 우리 합신교단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참 감사하고 그래도 좀 더 역량을 모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마지막이 선교니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 가운데 하나가 미주 한인 장로 연합회와 우리가 선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이번 총회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체결이 되어서 남미에 있는 선교사들을 좀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틀이 놓여져서 좀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어줬고 이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참 어려움을 당해서 많이 돌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재충전해서 어떤 다른 이제 선교지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준비도 저희 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참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 속에 애쓰고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좀 신앙에 좀 더 기본에 충실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이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그런 성도 교회가 아니라 이제 신앙 기본에 충실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문수석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